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나누는 여의도 펀치,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과연 서로 어떤 펀치를 날릴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더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여의도 펀치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대정부 질문도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빨랐고 굉장히 좀 내용을 보고도 놀랬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데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할까요? 여당이니까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어제 지시사항을 내리셨죠.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국민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형사부, 여성 검사들, 공판부 검사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나왔어요. 네. 하루 만에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놓은 거 아닐까요? 제가 봐서는 정말 이렇게 급조된 발표용 안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워지고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기를 면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으면은 정말 다양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과정도 겪고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에게도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겪고 정말 전문가들 토론회도 하고 여러 차례 좀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런 안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제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들도 잡아 나가야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 없이 이렇게 정말 한 장짜리 입장문을 내는 걸 봐서는 이거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저는 또 다른 형태의 반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27일 대통령께서 1차로 검찰은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달라. 검찰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대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요.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께서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광덕 의원하고는 내통을 하고 부당거래를 한 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행태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29일 날 입장문을 냅니다. 뭐냐면은요,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연속성상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밝힌 내용 중에 무슨 특수부를 몇 군데 폐지하고 외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충분히 저는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자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위기 면피용 졸속 입장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상컨대 성일종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만. 여의도 펀치를 한번 날려달라 그러니까 날려야 되겠죠. 강병원 의원한테. 예. 여당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뭘 해도 다 싫겠지요. 아주 싫을 겁니다. 그런데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개혁안을 내놔라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에선 개혁안 나눌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놓은 거 보면 파견 특수부를 3개를 남겨놓고 나머지 취소해서 특수수사를 줄이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타기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들 불러들이겠다. 이거 얘기를 하셨고 또 세 번째, 관용차 타는 거, 검사장급이 타는 거를 폐지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이거 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검찰을 개혁하는 건 주체가 어디냐? 국회입니다. 공수처 설치하더라도 국회가 입법사항으로 해줘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이거 조정해 주는 것도 국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셨을까?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어제 검찰한테
수사에 외압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다루어지고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내놓은 이 세 가지 안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 같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의원님께 두 번째 펀치를 날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현재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라는 비판도 있고 봐주기 수사라는 얘기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검찰 수사. 이건 해도 너무한 과잉 수사고 먼지 털기식 수사고 문어발 수사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이 뭐 열심히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털고 있는 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아닌지 이 문제 하나하고 네. 사모펀드 문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삼성 비자금 수사할 때 검사 6명 투입했습니다. 네. 이명박 BBK 의혹 수사검사가 15명이었습니다. 이명박 내곡동 부지 의혹 수사할 때 검사 12명 투입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검사 24명 투입했습니다. 지금 이 표창장 위조 문제하고 한 10억 되는 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를 가지고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 2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수보건소한테 40명 정도 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압수수색을 70곳을 넘게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 기간도 장장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하면서 전 국민을 정말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피의자들 혹은 주변인들에 대한 그 끊임없는 피의 사실을 줄줄 흘리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당의 국회의원에게 뭐 통화 사실까지도 알려주는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빨대 역할까지 함으로써 이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해도에 대한 너무한 수사를 하고 있다. 과연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할 만한 사건입니까? 저는 과도한 수사다. 정말 과잉된 수사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조국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될 검찰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정말 저는 짓밟고 있는 전형적인 잘못된 수사 행태가 이 모든 것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총량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국 장관의 수사는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인권법센터에 가서 인턴한 거에서부터 네. 그리고 논문 문제, 그리고 표창장 문제, 그리고 웅동학원 문제가 있고 펀드로 들어가면요. 이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블루펀드, 레드펀드에서부터 코아링크에서부터 오는데 이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단순해요, 비교적. 그래서 이 수사 검사의 숫자로 얘기를 하면서 과잉 수사라고 얘기하는 여당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당당하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여당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제가 여당 의원이고 여당의 대표이거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한다면 2달 더 해라, 3달 더 해라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의혹을 더 벗기자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과잉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이 장관은 다른 장관하고 틀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말 법으로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마지막 보루가 법무부 장관인데 네. 이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의혹과 위법 사실에 대해서 혼란스러운데 이 장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신부들이 나서가지고 더 공정하고 냉정하게 수사를 더 하라고 요청해야 할 사항을 이걸 덮으려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뭐 먼저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성 의원님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했으니까 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윤석열 총장의 거취론이라고 명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이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의 임명 전에 문 대통령을 다른 독대를 하기 원했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면 본인이 옷을 벗겠다라는 의미까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국 장관의 임명 여부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현재 지금 회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이제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야당 의원은 또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확인하는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집권 여당의 의원은 굉장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집권 여당 의원이 이런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전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몇 월 며칠 날 누구하고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육하원칙에 맞게 얘기를 하면서 들이대야지요. 그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하면서 총리한테 질문을 한다? 전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또 검찰에서 이 부분 분명히 입장문을 대검해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를 지금 여당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지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사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입장문을 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뉴스 자체가 돼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와는 거리가 조금 있다는, 그래서 민주당, 여당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는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강병원 의원께서는 어떤 펀치를 날리시겠습니까?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그게 의혹이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의혹이고 가짜 뉴스라는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인정한다고 하면 검찰도 이런 거에 당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들끓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로 정말 피해받았던 많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이런 문제가 와서 이렇게 답답하고 분노를 느끼고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는데 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재판도 받아보기 전에 목숨도 끊은 사람들도 있고 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찰의 수사 단계 수사 정보를 흘림으로써 이미 다 범죄자가 돼버린 수많은 국민들의 이 인권이 땅에 떨어졌던 걸 어떻게 검찰은 그걸 회복할 것입니까? 이런 지적을 한마디 하고 싶고요. 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여당 의원입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그렇게 반대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좀 곳곳에 하고 있고 주변에도 했다는 얘기들이 기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의 조국 장관 임명 전에 윤 총장이 직접 민정수석에 전화해서 장관 임명되면 나는 사퇴하겠다라는 말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을 대통령께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항명이거든요. 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행정부의 일원이 이건 정말 대놓고 대통령한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우리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는 이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저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윤 총장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조국 장관의 뭔가 유죄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너무한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뭔가 결정적인 것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격가지를 가는 겁니다. 아들을 또 수사하고 누구를 수사해가지고 자꾸 마치 조 장관과 관련돼서 망신 주기, 예. 먼지털이 수사를 해서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고 해서 본인의 말이 맞았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오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여당의 음흉한 정치 공작이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석하고 사이가 안 좋았더라도 총장이 되고 나면 그분 나름대로의 철학과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관이 있어요. 그걸 함부로 그렇게 재단해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피의 사실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수 씨나 변창훈 검사 죽었을 땐 여당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그 당시는 왜 한마디 안 했습니까? 그 당시 조국 수석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의 법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왜 그 당시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니까 이런 의혹이 나오고 사실로 밝혀지니까 이제 피의 사실 해가지고 지금 조국 장관을 지금 보호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지금 박홍근 의원 2선이고 예결위 간사 같은 거하고 여권 내에서 핵심이에요.
이런 분이 이러한 명확하게 대검에서 부인하는 사안인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나와가지고 대정부 질문으로 던진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그 검찰권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네. 수사권, 기소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어떤 건 기소를 안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조국 장관 딸의 사문서 표창장 위조건에 대해서는 정말 특수부 검사 수십 명 투입해서 수십 군데 압수수색하지만 우리 정말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뻔히 봤던 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님이 봐도 눈이 정말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이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장님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눈이 불편한 분이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김학의 예.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은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마음껏 썼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검찰권의 행사, 수사 방식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것이 7월 25일입니다. 저는 취임 일성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었고 자기 반성 속에 개혁안이 나와야 그 개혁안 진짜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먼저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의도된 수사를 너무 과도하게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개혁하는 거 찬성하는 거 좋습니다. 맞고 가야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장관이 수사받고 있는데 개혁을 들고 나온다? 아니 조국 장관 수사 다 마무리한 다음에 개혁을 얘기하십시오. 조국 장관 아니면 검찰 개혁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장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개혁하는 세력들이 희생을 감내해야만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표창장 얘기를 하셨는데 표창장과 상장이 있어요. 상장은요 계량화된 거예요. 성적 순으로 주는 거예요. 표창장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종합적으로 보아서 비계량적 요소로 주는 거기 때문에 표창장은 그 학교, 대학 아닙니까? 대학에 이거 기록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없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고 또 이게 본인이 원본을 달라 그러니까 원본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원본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검찰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고 장자연 이 사건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관련 없지만 장자연 사건의 윤지호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도망가 있잖아요. 이런 거 공작하는 것부터 좀 하지 마세요. 좀. 네. 뭐 두 분이 워낙 열성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뭐 좀 약간 핀트를 벗어나는 뭐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들을 위해서. 약간 빗나간 펀치였답니다. 네, 좋은 얘기도 근데 여러 차례 듣다 보면 좀 피로감을 느낄 텐데 저희가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를 청문회에서도 저희 국민들은 들었고 그리고 오늘로 끝나는 대정부 질문 내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이슈가 전체 여의도 국정감사장을 다 휘감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 부분에서도 두 분이 펀치를 날리실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조국 장관 수사는 저는 이제 그 검찰 수사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과거로부터 검찰이 자기 권력을 지키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뽐내면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과 관행들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 조국 장관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던 그 특수부의 수사팀장이 그 본인이 통한 내용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주강덕 의원한테 그대로 알려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을 가지고 주강덕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했고요. 여전히 검찰은 야당과 정치권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뭐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조국
대조국 질문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번 국감도 정말 그런 식으로 한국당이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생국감, 경제국감, 개혁국감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도 조국국감이라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의 문제라든지 민생의 문제, 예산안 챙겨야 할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조국 국감을 통해서 이 국정을 파행시키고 혼란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면은 이건 결국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 대통령 책임이다. 그러면은 이 책임을 다 여당한테 묻고 대통령한테 물어서 총선에서 한국당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남은 정기 국회만이라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예산을 챙기는데 함께 여야가 힘을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번 국회가 잘 마무리하고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의혹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을 다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여당이. 조국과 관련되는 이 증인들은 여당이 철저하게 봉쇄를 해서 다 채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틀렸어요. 이거부터 막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당이 꼭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주광덕 의원이 뭐 부당거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유도질문에 걸린 겁니다. 유도질문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관등성명 된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정경심 씨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장관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얼마나 위압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니 오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조국입니다라고 했답니다. 자, 검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받은 검사가 그걸 자꾸 왜 또 덮으려고 그러세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 민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민생 책임지는 거 여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의 신뢰의 자산이 깨지는 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의 자산을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뢰의 자산을 깼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국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감이 민생으로 가고 또 경제를 위한 이 국감으로 가려고 한다면 무너져 있는 신뢰부터 회복을 해야지요. 신뢰 회복이 곧 민생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의도 펀치 시간에 두 분을 너무 이렇게 언성까지 높이게 이런 질문들을 드려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펀치를 자제하시고 자숙의 시간을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4년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얘기를 저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뭐 민생을 위해서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짐을 하지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 29.1%라고 집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여전히 큽니다. 20대 국회를 많이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두 분께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20대 국회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마 20대 국회를 우리 국민들 평가하시면서 최악의 국회였다라고 평가하신다고 해도 참 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20대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요. 아, 왜 이렇게 20대 국회가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한국당의 의석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좀 더 많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뭔가 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한 게 뭐 여러 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청문 보고서 하나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적격, 부적격 의견 같이 다 한번 채택해 줄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국회 파행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국회가 파행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정말 한국당이 잘못
우리 국정을 파행시켜서 혼란을 가중시키면은 그게 여당 책임이고 야당에게 반사이익이 올 거라는 잘못된 저는 그 전략 전술에서는 비롯됐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말 국회 파행을 일으켰던 지금 야당의 지도부들이 저는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또 수많은 정말 야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줄줄이 이제 소환받고 정말 조사받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도부의 잘못된 전략 전술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는 말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야당인 저희도 결코 잘한 게 없어서 참 부끄럽다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봤을 땐 꼭 그거는 아니고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19대에는 법안 건수가 약 1만 5천 건이 나와가지고 5,400건이 됐고요. 이번에 20대에는 정말 많이 법안을 냈습니다. 2만 1,000건을 내가지고 6,350건이나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안건수가 많다가 보니 이제 비율에서 좀 떨어졌는데 외국에 비해서도 그렇게 적지는 않다는 말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여야야 다 책임이죠. 그러나 이 국회에 대한 책임은 여당과 정부 여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하려면 여당이 넉넉하고 양보하고 품고 야당의 소리를 듣고 가야 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도 여러 가지 파장이 몰고 왔는데 제가 여당이라면 더 엄하게 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여당이 돕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인도 더 세워서 국민들 의혹을 풀어내 주면서 민생이 협조받고 협치를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여당이 좀 넉넉해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이슈 여의도 펀치 첫 시간 진행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두 분의 활약을 더욱 유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